안녕하세요, 찰란입니다. 오늘은 인물지에서 알려주는 세상 이치에 통달한 인물 유형 8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식 위에 지혜가 있고 지혜 위에 이치가 있습니다. 이치에 통달하면 장애물을 만나도 쉽게 뛰어넘을 수 있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물지는 사람마다 타고난 자질과 성정이 다른 이유를 규명하고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그 자질에 따라 그 인물을 어떻게 평가하고 거기에 맞게 쓸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치에 통달한 8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물지제. 총명함으로 능히 일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권이 조조에게 코끼리를 보내왔을 때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무도 알 방법이 없었는데 그때 조조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코끼리를 배에 태워 물이 올라온 부분을 표시한 후 다른 물건을 넣어 그 지점에 물이 찼을 때 그 물건들의 중량을 달면 코끼리의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옛날에 그런 기발한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상당한 총명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치에 통달한 비범한 재능 있는 사람은 이치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냅니다. 이런 유형은 현자에 속합니다. 두 번째, 구가지제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비범한 아이디어로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는 실마리를 푸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우왕좌왕하거나 속수무책으로 외면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가지제는 아이디어가 탁 떠올라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내는 재주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창의성이 뛰어난 인재입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뚫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만들어내는 유형입니다. 탁월한 군사가 기업가는 구가지제의 인물입니다. 손비는 제나라와 적대 관계인 위나라가 조나라의 수도 한단을 공략하여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제2대장군 전기는 조나라에 군대를 파견하려 했는데 손빈이 말했습니다. 우리 군대가 도착할 무렵 조나라는 위나라에게 항복을 할 것입니다. 지금 위나라의 수도가 비어있으니 그곳을 공략하면 위나라 군대는 한단에서 철수할 것입니다. 제나라의 군대가 위나라의 수도로 출병하자 위나라의 대장군 박년은 즉각 한단에서 군대를 철수시켰다고 합니다. 정확한 예측을 하였던 것이죠. 세 번째, 달식지제입니다. 예리한 관찰로 사물의 미세한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산소성을 기반으로 한 진나라가 진나라와 전투를 벌였는데 성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진의 장수가 사자를 보내 내일도 다시 싸우자라고 했습니다. 사자가 돌아가자 진나라 대부 유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자의 눈빛이 집중되지 않고 말의 장단이 일정치 않으니 우리를 두려워 야반도주할 기색입니다. 우리가 황하의 주변에 매복하여 기다리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변의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진나라의 군대는 도망쳐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변의 판단이 맞았던 것이죠. 달식지제는 관찰력이 예리하고 사람이나 사물의 미세한 기운, 움직임을 간파해서 예측하고 추리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조조 밑에 양수도 이런 유행에 속합니다. 춘추 시기에 량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량해왕이 큰 일을 하고 싶어서 천하의 명사들을 불러서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해왕에게 순어표라는 사람을 천거해서 3번이나 만났습니다. 매번 좌우를 병풍 뒤로 물러가게 하고 그와 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2번 다 순어표는 침묵하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량해왕은 추천한 사람에게 이렇게 문책했습니다. 당신은 그가 관중, 안녕 같은 재능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가 그런가? 아니면 내가 그와 말할 가치가 없다고 여긴 건가? 추천자가 순어표에게 왕의 말을 전하자 그는 웃으면서 확실히 그랬다고 했습니다. 저도 량해왕과 마음을 기울여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질주하는 기색이었는데 내달리는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양해왕에게 향약 기색이 있었기에 두 번째도 말을 안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양해왕에게 전하자 그는 크게 놀랐고 그의 예리함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양해왕이 순우표를 첫 번째 만났던 때에는 어떤 사람이 준말을 보내와 달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순우표를 두 번째 만났던 때에는 신하 몇 명이 미녀를 바쳤는데 급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기운과 기색을 보고 심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학교에서 배운 심리학과는 차원이 다른 예리한 안목을 가진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예리한 데다가 경험에다 다듬어져 더 예리해진 것입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은 대단한 재능입니다. 우리가 물건이나 부동산 보는 눈을 가졌어도 대단한 안목이라고 하는데 가장 큰 안목은 사람을 보는 안목입니다. 네 번째, 달극지재입니다. 급이 없고 용감한 기운 또는 씩씩하고 굳센 기상과 진취적인 기백을 가졌으며 배짱이 두둑하고 뜻이 담대한 사람입니다. 관우와 장비 같은 장수의 기질입니다. 다섯 번째, 권척지재입니다. 민첩하게 반응하여 자신의 과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에 민첩하게 반응해서 과실을 바로잡는 사람은 소 읽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 미연의 사고를 막습니다. 객관적인 사고를 가진 유형입니다. 여섯 번째, 지론지재입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어떤 공격에도 임기응변에 능하고 대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추철지재입니다. 후퇴 없이 맹렬하게 앞으로만 밀고 나가 결국은 꿰뚫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기세가 강한 유행입니다. 여덟 번째, 무설지재입니다. 재화와 말로 상대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거나 방법을 교묘하게 운영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치인 또는 상인의 기질이 강해 반드시 뜻한 바를 이루는 유형입니다. 인물지에서는 위의 8가지 재능을 겸비하여야 세상 이치에 통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치를 깨달은 사람을 고수라고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의 이치를 이룬 사람입니다. 자질이 고요하고 담백하며 생각이 깊고 현묘하여 자연의 이치에 통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연의 이치에서 인생의 이치를 깨닫습니다. 이런 사람은 심리, 관계, 세상 이치에 통달한 지혜가 많은 현자로서 저 큰 인물은 물론 일반인들의 고민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 그리고 법륜 스님 같은 인물이 해당되겠죠. 두 번째, 일의 이치를 이룬 사람입니다. 자질이 명석하고 기민하여 권모와 책략이 많아서 번잡하고 시급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라 일을 맡을 수 있는 대통령 또는 대기업의 회장이나 사장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의의 이치를 이룬 사람입니다. 자질이 화평하고 예교를 논할 수 있어서 그 득실에 대해 논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외교관, 교수,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의 이치를 이룬 사람입니다. 자질이 세밀한 조짐을 잘 알아채고 사람의 본뜻을 추측하는 데 능하여 그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연결해 줄 알고 외교관이나 소통 전문가로의 그런 자질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물지를 총 12편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사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알찬 내용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또 만나겠습니다.